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일 오전 6시입니다. 최근 야당 측 의원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를 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정치 행보의 본격화를 시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장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이런저런 고민도 했고 깊이 생각도 했다, 몸을 던지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윤 전 총장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거의 천적 관계인 장제원 의원과 윤 전 총장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김종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씨는 물러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아싸리판이라고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이 그 당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식의 충고를 했지만은, 그리고 아마도 윤 전 총장과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씨가 아닌 김종인과 천적 관계인 장제원,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 정진석, 윤희숙 등등 의원과도 만나고 또 공개적 자리에 가서 사진도 찍히고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명확한 결심이 선 것으로 보였다고 했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안부가 궁금했지만 전화를 못 드렸다고 하니까 윤 전 총장이 자신도 고민했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서는 이제 막 결심한 상황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윤희숙,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조용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김종인 씨를 아주 맹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 이 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윤석열 씨에게 국민의힘 아니면은 선택할 정당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이 한 달 전에 페이스북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제원 씨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당 밖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갑론을복이 많습니다. 늘 대선 때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에게 다가가 훈수질을 하며 정치 거간을 하려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 된다, 흙탕물에서 놀면 똑같은 사람 된다 등등 솔깃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아싸리판이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김종인 씨를 가리킵니다. 정말 그럴까요? 뱀의 혀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강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거간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온갖 음해와 네거티브는 누가 나와서 싸울 겁니까?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일선, 읍면, 동까지 뻗어 있는 조직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러한 대선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실무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말은 다른컨대 이간질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서 승리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정당이 됩니다. 당무 우선권과 함께 캠프의 모든 인사권을 쥐게 됩니다. 정당은 인물을 통해 국민들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딱 결정이 되어버리면은 당대표도 후보의 부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장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수 있는 시기는 총선과 대선입니다. 총선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대선은 대선 캠프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일수록 많은 우수 인력이 모여듭니다. 당내 인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고, 천하의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얼마든지 주요 역할을 맡기며 전면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지, 밖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겁 많은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질투일 뿐입니다. 정당 하나 장악해 개혁하고 혁신할 자신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나라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 밖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입당 불가로는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은 윤석열 씨를 가리키는 것 같고, 입당 불가로는 김종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 속에 거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중도 보수의 총본산인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권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며, 문재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글이 윤석열 씨를 설득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명이 어제 MBN 주관으로 2차 TV 토론을 가졌는데, 여기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는 이 5명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준석 후보만 찬성을 했고, 주호영 후보는 당장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으며, 나머지 3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준석 씨는 대통령 후보와 의논해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김종인 씨를 어느 누구도 선대위원장이나 중책에 모시고 싶어 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잘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나버린 사람인데, 근데 이준석 이 후보는 이 김종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별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결정하는 거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적인 정치 개시가 이달 늦어도 7월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달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된 직후에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고, 동시에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격렬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그리고 최재형 같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 경선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여기서 재밌는 게임을 해가지고 당선된 후보는 자연스럽게 그 인기를 얻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계산으로는 500만 표 이상으로 압승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돌풍에 의해서 이게 아주 뒷바람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점점 천하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